이 사람은 내 어머니. 아니, 전 어머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 여자와 헤어지면서 너한테는 엄마가 죽었다고 말한 거야.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살아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3층에서 이지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벽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며 째각째각 소리를 내는 가운데 지연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3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쳐 보이는 얼굴,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피곤한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밑반찬 몇 개,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들이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연에게 매일은 예측 가능한 루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잔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차렸니? 청소는 깨끗하게 했어? 며느리가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지. 이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대신 혼잣말과 씨름하며 보내는 조용하지만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의 적막함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골목 아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쓱 달그락 쓱쓱 달그락.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패딩 점퍼를 입고 무릎이 해진 바지를 걸친 할머니가 구부정한 허리로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골목 곳곳에 버려진 폐지와 캔, 플라스틱 병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작은 손수레에 하나둘씩 쌓여가는 폐지들을 정성스럽게 분류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손톱 밑에는 시커먼 먼지가 끼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은 듯 또렷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아줌마들은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라며 고개를 저었고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체면이 깎인다고. 라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누군가의 수군거림도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하게 걸어다녔습니다. 지연은 처음 할머니를 본 건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할머니를 보며 점점 마음이 쓰였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비닐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폐지를 줍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 지연은 우산을 들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패딩 점퍼가 할머니의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수레 위에는 비닐을 덮어 소중한 폐지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비에 젖는 것보다 폐지가 젖는 것을 더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비 많이 맞으셨네요. 지연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듯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인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아니네, 괜찮다네.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따라왔습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할머니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묵묵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안에서 지연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김밥도 몇 개 싸서 함께 내놨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고맙네, 정말 고맙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강차 한 모금을 마시며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래 쪽방촌에서 살고 있어.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네. 할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가족분은 계세요? 다들 바쁘지 뭐.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치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웠네. 이런 대접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김밥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만나면 좋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창문에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남편 성우가 퇴근하면서 집안은 잠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연의 질문에 성우는 그냥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폐지 줍는 할머니를 집에 모셔서 차 한 잔 드렸어. 지연이 말하자 성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 비를 맞고 계셔서 불쌍해 보였거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성우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은 베란다에 나가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에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찻잔을 받아들 때에 떨리는 손 고맙네. 라고 반복하던 목소리, 그리고 김밥을 소중히 품에 안고 나가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할머니와의 만남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골목을 내려다보니 벌써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폐지 뭉치들이 손수레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김밥을 몇 개 싸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밝게 인사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제 그 친절한 아가씨구나. 고마웠어.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지연이 김밥을 건네자 할머니는 이런 걸 어떻게 받아? 라며 사양했지만 결국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동네 아줌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폐지 줍는 할망구 말이야. 응, 뭔데? 성호 씨네 집안이라던데? 지연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네 집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런데 왜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글쎄 뭔가 사연이 있나 보지. 원래 부잣집 며느리였다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쉿 조용히 해. 저기 성호 씨 부인이 있잖아. 아줌마들이 지연을 발견하고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은 모든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성우와 관련이 있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왜 성우는 어제 그렇게 불편해했던 걸까요? 할머니 혹시. 지연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할머니가 급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온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우 씨네 집안이라던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우의 친척? 아니면 다른 관계? 지연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성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제의 반응을 생각하면 쉽게 입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3시쯤 지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앞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원래는 큰 집 살았다더라고. 어머, 정말? 응, 그런데 뭔 일이 있었나 봐. 갑자기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쪽방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참 세상 무상하다니까.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원래는 잘 살던 분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쫓겨났다는 소문.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명확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할머니가 사는 쪽방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빨래들이 창문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혹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 집 며느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응, 어제도 집에 불러서 차도 주고 김밥도 줬어. 지연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할머니가 다른 쪽방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그 집에서 쫓아낸 주제에. 쫓아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갑자기 나타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제 그 아가씨.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쫓아냈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씨. 그냥 옛날 일이고.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과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 옆에 있던 이웃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원래 당신네 시댁.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가 급히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시댁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하자마자 지연은 바로 물었습니다. 여보, 폐지 줍는 할머니 있잖아요. 혹시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는 분 아니에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 건 다 소문이야. 성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단호한 표정 속에 숨은 불안이 보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돌까요? 몰라, 나도 몰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성우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보니 할머니가 손수레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은 망설임 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폐지들을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집에 가서 상처 소독이라도.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입구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지연이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죽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새엄마였습니다. 성우의 아버지가 재혼한 후 들어온 새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지연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이 마치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세요. 그날 저녁 새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거들지 마라. 재수없게. 새 시어머니의 말에는 강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매우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왜요? 그냥 불쌍한 할머니인데.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야. 그 사람은. 새 시어머니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화를 내고 새 시어머니는 경고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성우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진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온 도시락에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을 담아서 할머니가 사는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지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각오로 왔기 때문입니다. 쪽방촌의 좁은 골목 안쪽 할머니가 사는 방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뭔가 따뜻한 게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지연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과 작은 식탁,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폐지를 분류해 놓은 더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내시다니.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미역국을 내밀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반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한 20년쯤 됐나? 할머니의 대답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나한테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네. 사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집안과 관련이 있다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가씨는 성우의 부인이지? 네, 맞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말해야겠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긴장한 채로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성우의 친어머니지.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에 있는 새 시어머니는 성우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며 날 쫓아냈지. 그게 20해 전이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성우는 알고 있나요? 모를 거야. 그때 성우는 고등학생이었거든. 아버지가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을 테니까. 그럼 성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거야. 그래야 새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우는 20년 동안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연이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어. 처음엔 그냥 가정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둘 사이에 뭔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 여자가 온갖 수를 다 써서 내 명의로 된 것들을 빼앗아 갔거든. 집도 통장도 심지어 주식도. 주식이요? 응, 시댁에서 물려준 대기업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빼앗겼어. 지연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시지 그랬어요? 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결국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났어.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쪽방촌 골목 입구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누군지 아세요? 글쎄. 요즘 가끔 누군가 이 방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긴 했는데.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새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보낸 사람일까요? 할머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더 하겠어. 할머니는 다시 미역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 이런 일에 너를 끌어들이게 돼서.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성우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돼. 할머니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우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겠어. 20년 동안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지만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그 집안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성우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성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창밖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할머니가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지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친어머니가 20년간 폐지를 주우며 쪽방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성우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쪽방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요즘 누군가 밤에 우리 방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일 전 창밖에서 본 그림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증거 같은 건 없으세요? 말씀하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불 밑에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어. 그걸 가져와 봐. 지연이 이불을 들추자 정말로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돼서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결혼 증명서였습니다. 1980년에 발급된 것으로 신부 이름에는 김정임, 신랑 이름에는 이창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수는 분명 성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증명서야. 25년 전에 결혼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대기업 주식 명의서였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주식이 모두 김정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수량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시댁에서 결혼할 때 물려준 주식들이야.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몇십억은 될 거야. 지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왜 아직도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노리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는 아직 내 것이거든. 하지만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착각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고 써 있는 걸 몰랐어.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흑백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성호가 초등학교 때 찍은 가족 사진이야.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지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손에서 당장 내려놔. 거친 목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새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창밖에 그림자가 이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다시 주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성호의 친어머니잖아요. 그 여자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뇨? 성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게 어때서? 그 애한테는 그게 나은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와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볼 게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성호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진실?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이 탐나서 나타난 거야. 정신병자라고 판정받은 여자의 말을 믿는 거야?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살아오셨어요. 재산을 탐낼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지연의 말에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수야. 나는 그저 내 아들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재산 따위는 관심 없어. 거짓말하지 마. 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주식을 아직도 안 넘겨줘? 주식은 성우 앞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야. 뭐라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성우한테 상속되게 해놨어. 할머니의 고백에 새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그런 걸 언제 해놨어? 결혼하고 나서 바로 해뒀지. 유언장도 써놨고. 거실로 내려가자는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 할머니의 쪽방을 나왔습니다. 쪽방촌 관리사무소 옆 작은 거실 공간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 앞에 의자를 놓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시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확실히 하자. 새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내가 서명한 이혼 서류야. 여기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이 있어. 지연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식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지연이 자세히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주식은 별도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골치 아팠던 거야. 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주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알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창수야, 나는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냥 성우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이야. 보고 싶으면 멀리서 보면 되지. 왜 며느리까지 끌어들여?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속아서 살아온 성우가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할머니가 가장 안쓰러웠습니다. 쪽방촌에서의 대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호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시간도 이전보다 짧아졌고 지연과 마주쳐도 예전만큼 편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호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중요한 가족 회의가 있다고 하시네. 너도 같이 와야 한대.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일 때문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과 성호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실 한쪽에는 큰 비닐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폐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성호야, 앉아라.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을 때 입던 낡은 패딩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세요? 성호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얼굴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성호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호야, 이 사람은 내 어머니. 아니, 전 어머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시아버지의 고백에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 여자와 헤어지면서 너한테는 엄마가 죽었다고 말한 거야.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살아계셨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성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새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그 전에 보여줄 게 있어. 새 시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인 폐지 뭉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 친어머니가 하는 일이야. 시아버지는 폐지 뭉치 하나를 들어 할머니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신문지, 박스 조각, 플라스틱 병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20년 동안 이런 걸 주우며 살았으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새 시어머니가 지연을 제지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새 시어머니는 더 많은 폐지를 할머니 주변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상속 타령을 해? 시아버지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폐지나 주우며 살던 주제에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은 성우 앞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성우 앞으로? 새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20년 동안 성우를 키워준 우리는. 그건 할머니가 말을 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성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응, 폐지 주우며 쪽방에서 살았어. 시아버지가 잔혹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 여자의 실체야. 정신병자라고 판정받은 여자의 실체 말이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주변에 흩어진 폐지들을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모욕이야? 이게 이 여자가 실제로 하던 일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성우의 친어머니세요. 친어머니? 시아버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20년 동안 찾지도 않았을 것 같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게 막으신 건 당신들이잖아요. 그때 성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성우의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그것도 폐지를 주우며. 성우야, 진정해. 지연이 달래려 했지만 성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다는데. 성우의 소리에 할머니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 성우야. 정말 미안해. 새 시어머니가 성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는 우리가 키웠어. 이 여자는 너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버린 게 아니에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쫓겨나신 거라고요. 쫓겨난 게 버린 거지 뭐가 달라.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로 흩어진 폐지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럴 권리가 당신들한테 있어요? 권리? 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성우를 키웠는데 권리가 없다고. 키웠다고 해서 친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지연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됐어. 할머니는 바닥에 폐지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으니까 받아들일게. 할머니.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이런 모욕을 견뎌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이미 익숙해진 일이야. 할머니는 폐지들을 다 주워 담고 나서 성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혼란을 줘서. 할머니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언제든지 기다릴게. 할머니는 폐지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성우가 막았습니다. 지연아, 넌 여기 있어. 왜요? 저도 나가겠어요. 안 돼. 넌 내 부인이야. 내 가족 편이어야지. 지연은 성우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성우 씨. 저는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지연은 성우의 손을 뿌리치고 할머니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만류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가지 마. 나도 혼란스러워. 성우 씨, 저는 당신이 어머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집을 나온 지연은 임시로 친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귀가에 놀랐지만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지연의 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헤어진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혼자 그 모든 모욕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쪽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골목을 돌아다니니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할머니의 움직임이 느리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연이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연이구나. 집은 안 들어갔어? 할머니 때문에 나왔어요. 지연의 말에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졌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지연은 할머니에게 법적 대응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를 만나봐요. 주식도 그렇고 20년 동안 당하신 일들도 그렇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아가씨. 이미 20년 전에 다 포기했어. 포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속으신 거예요. 지연은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서류에는 주식 포기 조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병 진단서도 조작된 거일 수 있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지연은 할머니를 설득해서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으로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네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연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이혼 서류를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네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임 씨 소유가 맞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 진단서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변호사가 20년 전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진단을 내린 의사가 김정임 씨의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대방도 20년 동안 준비를 했을 테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김정임 씨께서 그동안 주식 배당금을 받지 않으신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어.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고. 그럼 그 배당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남편 앞으로 갔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년 동안의 배당금이면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네,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현재 주식 가치도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쪽방에서 살아온 동안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해요. 맞아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식 배당금 지급 중단 신청을 하고 정신병 진단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배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확실히 결심하셔야 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이 일을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편이에요. 혼자가 아니세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지연과 할머니는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쪽방에서 나오세요. 제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20년 살았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어. 안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큰일 났어. 빨리 와줘.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성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집 앞에 도착하니 성우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성우가 달려와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 성우의 말에 할머니가 놀라며 비틀거렸습니다. 창수가? 네,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고 계세요. 성우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제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괜찮아요. 지연은 성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뭔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어떨지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곁에 있어주는 한 할머니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병실 앞에서 울고 있었고 성우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지연이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으시다고 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창수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임아. 정말 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20년 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지냈어? 잘 컸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 성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였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새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와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힘들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시아버지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임아, 변호사 불러.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왜? 주식 돌려줘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 주식은 우리 것이에요. 아니야. 원래 정임이 것이었어. 시아버지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안했어. 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부탁으로 변호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시댁 거실로 자리를 옮겨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산소통을 끌고 다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 지연, 성우, 세 시어머니, 그리고 변호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창수 씨의 요청으로 재산 재분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주식은 김정임 씨 소유입니다. 변호사가 주식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새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20년 동안 우리가 관리했는데. 하지만 소유권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시아버지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20년 동안 내 돈을 썼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창수야. 이제 와서 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폐지를 주우며 살 동안 우리는.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20년간의 배당금 총액은 12억 원입니다. 현재 주식 가치는 약 35억 원이고요. 엄청난 금액에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도 그 금액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성우 키우고 집안 꾸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시아버지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정임이한테 빚진 거야.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 전부 며느리 지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새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한테? 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한테 주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버려졌을 때 날 붙잡아 준 건 이 아이뿐이었으니까.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성우야, 미안해. 내가 날 외면할 때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줬어. 할머니의 말에 성우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 아들아. 너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할머니가 성우를 이해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상속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임 씨, 정말로 전 재산을 며느리분께 상속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해요.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의 진짜 딸이에요. 새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20년 동안 20년 동안 남의 돈으로 살았잖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줘. 이미 용서했어, 창수야. 내가 아프지만 말았으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의 원망과 상처가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 서류 작성이 끝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이지연 씨 소유가 됩니다. 주식 배당금도 앞으로는 이지연 씨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큰 선물을. 선물이 아니야, 지연아.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준 사랑과 존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골목길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입구에는 작지만 아늑한 카페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임다방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페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로 이 작은 카페를 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써? 하지만 지연은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실 차례예요.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지연과 할머니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차를 무료로 내어드렸습니다. 이래도 되나?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 기쁨이에요. 카페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지연과 할머니, 성우가 함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다시 찾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카페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고 20년간 못다한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라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할머니가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살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카페를 연 지 2달째 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한참 동안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연과 할머니는 긴장했지만 새 시어머니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적대감보다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마워. 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무기력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수가 많이 아파.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새 시어머니의 고백에 할머니와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재산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성우한테는 말 못하겠고, 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새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수는 성우 아버지잖아요. 성우 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안 낼 수 없죠. 할머니의 말에 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할머니가 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새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새 시어머니도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임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봐요. 성우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연과 할머니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지연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너를 만난 게 기적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예전을 회상했습니다. 이 길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 때는 정말 외로웠어.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이제는 다르잖아요. 지연이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이 골목이 할머니를 반겨줘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임다방 사장님,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전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은 사라지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임 사장님 항상 감사해요. 따뜻한 커피와 더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라기 고마웠네. 뭐가 고마우세요?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할머니의 말에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지연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그 순간 골목에 스며든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갑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할머니와 지연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진정한 가족애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페 간판 정임다방이 석양빛에 물들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망의 상징 같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할머니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바라본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